안녕하십니까. 장자에 있는 최경렬입니다. 오늘은 인간세의 네 번째 시간으로 그 안합과 겁의 곡에 대한 에피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공자가 그 자기 제자 안회한테 얘기한 거, 그리고 이제 그 초나라에 갔을 때 석공, 자고랑 공자가 얘기한 것, 요것도 그 맥락에서 세 개 에피소드를 이제 하나로 묶을 수가 있겠죠.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다 읽어보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합이 묻고 거백옥이 대답을 하는데 거백이 이제 세 가지로 대답을 하죠. 네 달라고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합이 장부 위룡공, 태자죠. 태자 이 문어 거백옥 와리라. 유인 어차 기덕천, 쇠로 읽어도 되고 살로 읽어도 되고 천살. 여지위 무방이면 즉 위오국하고, 여지위 유방이면 즉 위오신하니, 기지는 적조기지 인지과 후대 지 부지 기소이과 하니 약연자는 오내지하있고,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안압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주석가들은 이걸 노나라의 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를 일종의 팩트로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거기에 약간 거리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허구적인 인물일 가능성이 크죠. 이제 거백옥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여기 이제 위영공의 태자가 나와서 이 두 사람은 실존 인물입니다. 거백옥은 그 위나라의 유명한 현신이고, 위나라의 영공이 위나라에서 아주 뭐랄까 다채로운 컬러풀한 인물인데, 그 부인이 그 남자죠. 부인 남자라고 해서 이 남자가 또 엄청난 여장부죠. 공자가 이 위나라에 가서 이 남자를 만나서 거의 스캔들이죠. 자로가 막 불같이 화를 내고 선생님한테 그런 여자를 만나서 뭐 하느냐 그랬는데, 이 남자라는 여자가 되게 그러니까 미모도 있고 이 지성도 겸비를 했고, 그리고 자유롭게 남자들하고, 위령경 부인인데도 젊기 때문에 다른 남자들하고 이렇게 상당히 진한 연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소문이 안 좋았죠. 그래서 태자가 그걸 보고 엄마 계모인데 엄마 위 남자를 죽이려고 엄마 죽이는 음모까지 꾸미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른 나라로 도망가고 망명을 하고 자기 아들 괴외 자기 아들 출공, 자기 아들이 왕이 올랐더니 그걸 또 뺐고, 하여튼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실 분명히 이제 기록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확신할 수가 있죠. 그런 정변 가운데서 거백옥은 위나라를 되게 지켰던, 그래서 그 오나라의 개찰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인물인데, 유명한 개찰이라는 사람이 그 거백옥, 위나라에 와서 거백옥을 보고 위나라는 뛰어난 사람들이 몇 명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이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공자도 칭찬을 했고, 그러니까 이 위령공, 그리고 위령공의 태자, 그리고 거백옥 이렇게 등장을 해서 세팅 자체는 되게 역사적인데, 안압이라는 인물은 장자에만 보이는 인물이라 역사적인 세팅에다가 이렇게 상상 실험을 한 걸로 저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압이 위령공의 태자의 장부 스승이 되어서 그 일에 대해서 거백옥에 묻는 거죠.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부 위령공 태자 그랬는데, 이건 안압이 자기 마음대로 태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임명을 받은 거죠. 임명이 되어서, 태자로 임명이 되어서 이제 떠나려고 할 때, 떠나서 이제 노나라에서 저기 가서 위나라로 가서 거백옥에게 이제 물은 거죠. 안시산 성 때문에 아마 노나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물었습니다. 유인어차 기덕천살, 천쇠. 여기 어떤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도 가정이죠. 어떤 사람이 여기 있는데,
그 사람의 덕이 천성이죠. 덕이 하늘에서 내려준 것이 이 잔인하고 아니면 박하고 이런 뜻이죠. 잔인함 뭐 그렇게 얘기되죠. 그 사람 그 성격이 천성이 잔인하거나 아니면 박해서 내가 그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위나라겠죠. 우리나라가 위태롭고 그와 함께 어떤 일을 한다면 내 몸이 위태로워집니다. 그 사람의 지식이란 뭐 지혜로 봐도 되고 그 사람의 지혜는 단지 남이죠. 남의 허물은 알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허물을 소위 짓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긴 딜레마가 있죠. 지금 임금의 스승이 돼서 공적인 일을 하게 되는데 공무를 했을 때 아무것도 안 하면은 나라가 결단이 날 거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위유방 어떤 일이라든 그와 같이 일을 행해서 나라가 위태로운데 구하면 자기 몸이 위험해진다는 거죠. 유가적 사고방식 관점에서 보면은 목숨 걸고 제자를 이제 가르쳐야 된다는 답이 도출되지만 어쨌든 여기서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남의 것은 잘 아는데 자기 잘못을 잘 알지만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저지르는지 이유를 모른다. 이 얘기는 그 사람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자기중심적인 사고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죠. 자기 묻기 뭐 이기적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질문을 했습니다. 거베곡이 대답을 해주죠. 선제라 문호요 계지신지 정 여신야제인저. 훌륭하구나 질문이 선제라면요. 훌륭하구나 질문이 계지신지하라. 경계하고 삼가하고 네 몸을 올바르게 해야 된다. 뭐 이거는 뭐 충분할 수 있죠. 형 막약 취하며 심막약 화인이라.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형은 취해야 되고 심은 화해야 된다는 얘기죠. 막약이라는 건 이거 하는 게 낫겠다는 뭐뭐 하느니만 못하다 그러는 뭐뭐 하는 게 낫겠다는 얘기죠. 형취심화. 여기서 취는 친밀하게 지내다는 뜻이죠. 전통적으로는 왜곡이라고 해요. 바깥으로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행동을 한다는 뜻이고 심화는 내직 내면은 고다야 되는 거죠. 왜곡 내직이 전통적인 시대 선비들의 몸가짐을 얘기를 합니다. 밖으로는 융통성 있고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있고 환하게 온화하게 지내야 되지만 내면은 양보할 수 없는 그 고든 자세. 그러면 외유내강이니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비슷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은 지금 당신의 몸가짐은 그와 친밀히 지내는 게 낫고 당신의 마음속은 조화를 이루면서 지내는 게 좋습니다. 그것만 한 게 없죠. 근데 수연이나 지이자 유한이니 취불욕입 화불욕출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원칙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렇긴 하지만 그 두 가지 형막약취 심막약화 형취심화 이 두 가지에도 근심은 있습니다. 취는 입해야 되지 않아야 되고 화는 출해야 되지 않는다는 거죠. 친밀감을 갖는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말려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지 않아야 할 형취가 지나친 단계로 나아간 것. 그러니까 너무 친밀감을 드러내다가 지금 약보인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에게 말려든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화라는 건 내면에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내면에 간직하고 밖으로 드러내지 않아야 되는 성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취입이면은 위전, 위멸, 위붕, 위거리고
몸가짐이 너무 침울감을 드러내다가 그 사람하고 그냥 하나가 자기 잃어버리고 하나가 돼서 그 사람에게 말려들면 이거는 굴러 떨어지는 거고 멸망하는 거고 무너지는 거고 절름발이 넘어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그 사람과 조화를 이루는 것까지는 좋은데 밖으로 드러내다가 속마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거는 명이 되고 성이 되고 명이 되고 요가 되고 얼이 될 것입니다. 명성이 되고 이름이 나게 되고 하지만 그것은 결국 너에게 요상한 결과를 갖고 와서 이게 죄죠. 악이죠. 악.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 말 것입니다. 피차위 영화 역여지위 영화 그 사람이죠. 그러한 사람 어떤 사람 상대하는 사람 상대방이 어린아이가 되려고 하면 또한 당신도 그와 함께 어린아이가 되세요. 상대방이 무정휴 한계가 없이 끝도 없이 행동을 한다면 또한 그와 함께 한계 없이 행동을 하십시오. 그 사람이 구속이죠. 구속이 없는 행동을 하려고 한다면 또한 그와 함께 구속되지 않는 행동을 하십시오. 해라. 달지 이범무자. 이런 일에 완전히 통달을 해서 그를 완벽하기 위해서 무자 아무 허물이 없는 단계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충고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범무자 이게 참 어려운 단계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죠. 하나는 당랑, 두 번째는 호랑이, 양호, 세 번째는 에마. 그대는 부지 당랑호와 부자는 이제 거리감을 나타내는 게 저라고 일부 해석하겠습니다. 그대는 저 사마귀를 알지 못하오 노기비이 당 거철 부지기 불승 임야하니 시기 제지 미야로다. 그 사마귀가 기비 자기의 팔을 성내어 휘두르면서 수레바퀴 자국 안에서 수레를 막으려고 하니 자기가 그 임무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데 이것은 재주가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멋진 말이 나왔죠. 당랑거철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이제 여기에서 나오긴 했지만 당랑거철을 우리는 뭐 우스 주제 넘게 분수에 넘는 행동을 해서 자기가 감당하지 못한 일을 한다라고 이제 손쉽게 얘기하지만 이 핵심은 딱 문제가 있어요. 사마이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재짐이자 자기 재주가 훌륭하기 때문에 재주를 믿고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재주가 없거나 자기 자주가 훌륭하니 모르면 아예 그런 행동을 안 해요. 이게 재밌는 거죠. 계지신지 적버림이자의 범지 기은이라. 경계하고 삼가해라. 적벌이 미자. 이것도 이제 해석이 많은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이 벌을 공으로 봐서 공적을 쌓고 자기 공을 많이 쌓아두고서 그것을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범하게 되는데 이런 일을 범하게 되면 거의 위태롭게 된다. 그렇죠? 또 하나는 이 미를 목적으로 보고 이 두 개를 동사로 보는 거죠. 자기 공적을 쌓아두고 자기 공적을 자랑하면서 그래서 이 자는 너이죠. 너의 아름다움을 많이 훌륭한 점을 많이 쌓아두고 자랑하면서 이런 일을 범하는 자들은 거의 위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의미는 큰 차이가 없어요. 위험할 것이다. 이게 이제 당랑거철에 얘기 들어서 얘기를 했죠. 두 번째, 여부지부 양호자호와 너는 저 호랑이를 기르는 사람을 알지 못하는가? 불감이 생물여지 위기 살지지 노야요. 불감이 전물여지는
위기 결지치 노야이라. 이 호랑이를 키우는 사람이 생물, 살아있는 짐승을 감히 호랑이에게 주지 않는 것은 호랑이가 산 것을 죽여버리는 분노 때문이다. 살아있는 것을 죽여버리는 이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그렇게 안 준다. 그 기르는 사람이 통으로 호랑이에게 이 통으로 주지 않는 것은 호랑이가 이 결지 통째에 있는 걸 찢어발기는 거죠. 찢어발기는 이 분노 때문에 그러하다. 시기 기포 달기 노심이라. 호랑이가 배부른지 배고픈지를 때를 알맞게 잘 관찰을 해서 호랑이의 노심, 이 성내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이 폭력적인 마음을 잘 통달했기 때문이다. 호지 여인 이류이되 미 양기자는 순야요 고로 기살자는 영양이라. 호랑이는 사람에게 이류, 종류가 다르죠. 종류가 다른 존재인데도 자기를 키워주는 사람에게 아부, 잘 보이는 것은 사람이 호랑이의 성질을 잘 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호랑이가 기르는 사람을 죽여버리는 것은 호랑이의 성질을 거슬렸기 때문이다. 부에마자는, 저 말을, 두 번째 에피소드 끝났죠. 부에마자는, 말을 기르는, 사랑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은 이 광으로 성시하고 이 진으로 성닉하니 성육이라. 말을 잘 기르는 사람은, 아끼는 사람, 아끼고 이 사랑하는 사람은, 광은 이 광줄이죠. 이 훌륭한 물건을 담는 그릇입니다. 훌륭한 물건을 담는 그릇에 똥을 담고, 이 진이라는 건 이 백합, 큰 백합 조개, 거기에다가 장식을 하니 귀한 그릇입니다. 광이나 진이나 귀한 그릇에다가 말의 오줌을, 똥오줌을, 하나는 똥 하나는 오줌이죠. 오줌을 담을 정도로 그의 제일 더러운 것도 이런 귀한 그릇으로 받아낼 정도이다. 근데 적유 문맹 복연이 부지불시면 즉 결함 회수 쇠흉이라. 마침 모기와 등해가 말에게 복연 덜러붙어서, 복자는 부의 뜻이죠. 그러니까 말이나 소 같은 데는 등해와 이 파리 같은 거 많이 붙잖아요. 모기와 이 등해가 말에 들러붙어 따라다니는 것들이 있어서 불시에, 때에 맞죠. 불시에 이 모기와 등해를 잠다가 말 몸을 때리면 말은 불시에 맞았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결함, 자기 말 입에 메고 있던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말 이빨을 저기 하도록 씹지 않도록 이 입마개죠. 입마개 같은 것, 막대죠. 막대를 씹어버리면서 자기를 키우는 사람의 머리를 뒷발질해서 머리를 훼손시키고 상처를 내고 가슴을 분쇄, 말 뒷발질하게 맞으면 한 죽기까지 하죠. 가슴을 부숴버리는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의유소지 애유소망하니, 그 사람의 의도는 지극한 정성이 있었죠. 모기와 등해를 없애는 지극한 정성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랑하는 데에는 이 빠뜨린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하니 가 불신냐 신중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재밌는 얘기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납은 태자의 스승이 된다는 굉장히 중차대한 임무를 맡았는데 이 태자가 상대가 만만치 않은 사람이고 잘못하면 자기 목숨이 아니면 나라가 위태롭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거배곡은 계지신지 정여신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 예를 들죠. 당랑과 호랑이와 말 얘기를 들죠. 당랑에서 얘기하는 건 능력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당랑이 그런 짓을 하는 거는 훌륭한 재주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다 이제 망치는 거고, 호랑이는 그 사람의 마음, 호랑이를 키우는 사람이 호랑이를 완전히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면 하는 거죠. 시와 달이 핵심이죠. 그리고 에마도 그 사랑을 하고 있는데 분별심과 이 때를 잘못 알면 안 된다는 거죠. 짐승도 그러할진데 사람으로서 그 태자를 기르는 일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이제 도가적인 그 성향과 능력이 있는 그 공직자가 자신의 일을 할 때 어느 정도까지 그 상황과 뭐랄까 통제한다 그래 상황과 결합을 해서 일을 벌일 수 있을까 하는 얘기죠. 인간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인간 세상에 들어간 거죠. 인간 세상에 들어갔는데 공직자와 자기 임무를 어디까지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복잡한 문제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단순치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걸 잘못 읽으면 그냥 대충 그 사람 성향에 맞춰서 시류에 따라서 지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처세술을 읽을 수 있는데 장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신념과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이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신념 문제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것을 현실과 어떻게 좋게 할 것이냐 나쁘게 할 것이냐 이거를 저지할 것이냐는 유가적 차원을 벗어나서 제3의 어떤 길이 있지 않을까. 끊임없는 긴장과 그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거베곡이라는 사람이 그 위나라에서 그런 상태를 거치면서 지나왔기 때문에 이런 일을 얘기할 자격이 획득이 됩니다. 춘추 좌전에 보면 이 거베곡의 행실이 이제 상세히 묘사된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거베곡이 어떻게 이 위나라의 정변이 벌어졌을 때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모르면서도 그 일을 간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공자가 그래 칭찬할 수밖에 없는 인물인데 그 부분을 장자는 잘 간파를 하고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안이한 처세술로 읽으면 안 된다는 것 그걸 말씀을 드리고 이 글을 읽으면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메시지지만 비유 당랑의 비유, 호랑이 비유, 에마의 비유가 사람들 머릿속에 선명히 남죠. 장자가 글을 잘 쓴다는 게 이런 건데 참으로 장자적인 비유고 사람들이 읽으면 탁월한 비유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설득되는 그런 비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자가 우화적 성질이 강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우화적 성질이 강하죠. 근데 우화적 성질이 강하면서도 그 대상과 그거를 다루는 두 관계를 되게 잘 설정을 해놔서 기계적으로 대입시키지 않았다는 게 글을 읽는 재미로서도 이 16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